혁명의 탄생. 제2판 머리말. 벌써 14년이나 된 이 책을 다시 읽으니 세부적인 수정과 피해갈 수 없는 본질적인 비판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나는 원문을 손질하여 몇 가지 상세한 설명들을 덧붙이고 규정을 봤다. 특히 조르주 르페브르가 나의 작업에 대한 매우 관대한 서평, 프랑스 혁명사 연모,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oise, N 145 Oct to Dis, 1956년 p 422부터 425에서 친절하게 지적해준 것들, 그리고 1956년 이후 출간된 다양한 연구들과 나 자신의 후속 연구들이 내게 시사해준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르주 르페브르의 비판들 중 하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그 서평을 쓴 후에 마르크 블루아주의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을 되풀이하고 더욱 발전시켰다. PUF 쿼 사이즈 문고 1957년 국내 번역본 정성진 역 탐구 끄세즈 문고 8 1988 조르주 르페브르 서평 프랑스 혁명사 연보 N 147 에이브리 준 1957 르페브르의 비판은 프레리 알법의 시행과 그에 따른 대공포 정치의 계시에서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이 신뢰하는 에르망이나 란과 같은 인물들을 대리인으로 삼아 수행한 결정적인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 책 1판에서 나는 로베스피에르를 옹호하기 위해 대공포 정치의 추악함을 오직 공안위원회의 탓으로 돌리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프레리알법 혁명력 2년 프레리알 22일 1794년 6월 10일에 제정된 법률 혁명재판소의 소송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피고에 대한 변호와 예비 신문 제도를 폐지하여 배심원들은 심증만으로 심리할 수 있게 됐다. 대공포 정치의 발단이 된 법이다. 알몽드 에르망 1759부터 1795 로베스피에르의 친구 1793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혁명재판소장으로 모든 중요한 정치적 재판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그 점을 더욱 분명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로베스피에르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떠한 탄압기구이든 그것을 수립한 사람들이 지녔던 의도의 순수함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덕성, 역사의 과학적 필연성 또는 최고 존재에 대한 그들이 호소에 담겼던 진지함과는 무관하게 언제든 마침내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속화되는 악순환 속으로 빨려 들어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더 정확히 평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바꾸기 위해 원래의 텍스트를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내게는 더 정직해 보였다. 내가 그것을 다시 써야 한다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수정할지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유보했다. 내가 쓴 마라와 프랑스 혁명의 영감을 기꺼이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아마도 이미 그 방향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로베스피에르의 존재가 프랑스인이라는 데에 대한 나의 자부심과 결부되어 있다. 36조 쓴 데에 대해 내가 후회할 것인가? 나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그렇지 않다. 성왕 루이 9세 제위 1226년부터 1270와 루이 대왕 루이 14세 제위 1643부터 1715에 대한 생각만큼이나 그러하다. 카타르 교도들의 지방을 이단 신문가들에게 넘긴 경건한 구간의 휴관과
위그노들을 제압하기 위해 용기병들을 진격시킨 진정한 기독교도 군주의 찬란한 햇빛 앞에서 호랑이 로베스피에르의 발톱에 말라붙어 있는 피는 내게는 여전히 매우 희미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쓴 것은 후회한다. 나는 한 서사시의 영웅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선 이 이야기는 서사시의 영웅이 아니라 영웅들 중 한 사람에 관한 것이다. 이 서사시가 내게 더 익숙해진 지금 다른 혁명가들 몇 명만 예로 든다면 아나카르시스 글로츠나 윌로주 슈네데르 조제프 푸시에나 콩도르세 같은 이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반관과 경찰 조치들에 대해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더 잘 알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브레이트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서 한 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영웅들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라. 혁명이 영웅으로서 로베스피에르를 필요로 했다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혁명에 헌신했다는 것을 누가 비난할 것인가. 그러나 그의 전기작가라면 아마도 화가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불가피했거나 숙명적이었으며 로베스피에르보다 혁명에 있어 훨씬 더 그러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했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방토주의 비극이었음을 다시 말해 주요 코로델리아파 지도자들의 처형, 그 클럽의 해산, 그들의 축출로부터 시작된 민중운동의 탄압, 일종의 단일 정당으로서 자코벤 클럽을 혁명 전체에 강요하려는 치명적인 시도, 그리고 민중적 정치 활동의 토대들을 억압적인 관료기구로 대체한 것이었음을 독자들은 짐작할 것이다. 나 자신의 후속 연구들뿐 아니라 알베르소블의 저서 혁명력 2년의 파리 산킬로트와 같은 최근에 매우 중요한 작업들은 진행 중인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빛에 대한 사색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이 시기 로베스피에르의 행동과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경향들에 대한 더 복잡 미묘하고 동시에 더 심도 있는 조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까타르고 12세기와 13세기 전반의 프랑스 남부에서 융성한 이단 운동의 하나, 신앙심이 강했던 성왕 루이는 군대를 보내 까타르교도들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위그노,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루이 14세는 1685년 신교도들의 시민적 권리를 인정한 낭트 칙령을 폐지하였고, 폐지를 전후해 용기병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신교도들을 박해하고 개종을 강요했다. 용기병, 16세기에 프랑스에서 생겨난 기병의 일종, 이동 시에만 말을 타고 실제 전투 시에는 보병 전투를 하였다. 브레이트, 브레이트 1898부터 1956년 독일의 시인, 극작가 전통적인 연극에서 벗어난 그의 서사극은 좌익 운동을 위한 정치적 토론장이었다. 방토즈 혁명기에 제정된 혁명력 중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 여기에서는 1794년까지를 포함하는 달의 이름.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 사건의 전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로베스피에르의 죽음이 혁명의 흐름을 전혀 다른 두 부분으로 갈라놓았다. 32쪽 라고만 썼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일격은 테르미도르의 비극이 아니라 방토주의 비극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은 로베스피에르였다. 비록 그 도끼가 곧 그의 손을 벗어나 그 자신을 후려쳤다 해도 말이다. 내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해도 이어지는 나의 생각들이 아마도 전적으로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의 행동은 그의 뒤에 출연해 그를 모범으로 삼았던 다른 혁명가들, 예를 들어 마르크스와 레닌에게로 이어져야 했다. 그러나 때로 더 최근의 역사가 그 화를 위해 요청한 다른 무오류의 영웅들, 즉 마르크스와 레닌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를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파리 1970년 1월 6일 프랑스 혁명기의 주요 정파 1789년 5월부터 1794년 7월 우파, 좌파 1789년 5월 3부의 특권파 1792년 8월 몰락, 왕당파 1792년 8월 몽락 2편파 3드파 민주파 1789년 6월 자코벤 클럽 1789년 7월 코르델리에 클럽 1791년 10월 회양파 1792년 8월 몰락 지롱드파 민주파 1792년 9월 국민공회 지롱드파 1793년 6월 몰락 평원파 늪지파 산악파 자코벤파 격앙파 공포정치 관용파 1794년 4월 몰락 로베스피에르파 1794년 7월 몰락 에베르파 1794년 3월 몰락 의회 안정파 의회 박정파 프랑스 혁명의 개요 1789년 5월 5일 고위성직자 귀족 제3신분의 대표가 모여서 3부의 계획 6월 17일 3부회의 제3신분 대표들 국민의회 성립을 선언 7월 9일 국민의회가 스스로 재완의회를 선언 7월 14일 7월 14일 봉기 민중들의 바스티유 습격 함락 8월 4일 재완의회 봉건체제의 전면적 폐지 선언 8월 26일 재완의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선언 채택 10월 봉기 왕이 인권선언의 승인을 거부한 데 분노한 민중들이 베르사유 궁으로 행진 습격 1790년 7월 10일 재완의회 교회와 성직자들을 국가의 지배 아래 둔다는 내용의 성직자 민사 기본법 채택 1791년 6월 20일 국왕일가의 탈주 사건 국왕일가는 바렌에서 체포되어 파리로 송환됨 7월 17일 샹드 마르스의 학살 국왕 퇴위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라파에트의 국민방위대가 발표 수많은 사상자를 낸 9월 3일 프랑스 최초의 헌법 1791년 헌법 가결 10월 1일 입법의회 개원 1792년 4월 21일 입법의회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 혁명전쟁의 시작 8월 10일의 봉기 파리 민중의 튀르르디궁 습격, 봉기 꼬민 결성 9월 2일부터 6일 9월 학살 투옥되어 있던 다수의 반혁명 혐의자가 민중들에게 살해당하다. 9월 20일 국민공회 소집, 다음날 군주제 폐지 결정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 단두대에서 처형됨 3월 10일 혁명재판소 창설 3월 10일 방대 반혁명 반란 4월 6일 국민공회 공안위원회 창설 5월 31일부터 6월 2일 5월 31일부터 6월 2일의 봉기 민중들의 봉기로 지롱드파 몰락 6월 24일 공화정 제1년의 헌법 1793년 헌법 채택 15일 국민공회 혁명력 채택 1792년 9월 22일이 공화국 제1년 제1일이 됨 12월 4일 프리메르법
혁명정부에 관한 법령 통과로 공한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 1794년 2월 26일, 3월 3일 국민공회 반혁명 혐의자의 재산 몰수와 무상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방토주법 가결. 3월에 이어서 4월 에베르파 및 당통파 숙청. 6월 10일 프레리알 22일의 법 혁명재판소에서 변호와 증인신문을 폐지. 7월 27일 테르미도르 9일의 쿠데타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1795년 10월 26일 제1차 총재정부 수립. 1796년 5월 10일 바베프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발각. 1797년 9월 4일 프리티도르 18일의 쿠데타 총재정부와 의회에서 왕당파 제거됨. 1799년 11월 9일 브리메르 쿠데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전제정치의 서막을 연 쿠데타가 일어났다. 자주